어떤 작자가 그 무슨 뭐 댓글에다 대고 작년에 뭐 5.25 때 두 번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두 번 더 올라간 거 맞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 맞은 게 아니고 느닷없이 3개월 전부터 한 번 듣고는 내릴 것이다. 더. 나는 6%까지 더 내릴 수도 있다. 이 상태, 경기가 좋은 상태로 간다면. 말 뒷말은 듣지도 않고 앞말만 대가리만 듣고는 두 번 더 올린다고 했다. 뒷말은 뭐가 나오는지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고용이 완전히 올라가는 방향성을 갖게 되면은 경기가 아직도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왜? 물가를 못 잡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은 얘기했는데 두 번 올린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게 뭔 소리라는 거야. 그따위로 공부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어?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자강두천 경기 침체 논쟁이 시작됐다. 폴 크루먼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글을 잘 안 쓰는데 드디어 이제 2024년도 되고 이렇게 좀 이게 일본말로 옷간에 좀 줘야죠. 이렇게 한 1억 10만 불 딱 때려주고 우리한테 이 기고 한 5번 써주는 조건 해서 2만 불씩 체크 5번 우리하고 먼저 약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썼습니다. 폴 크루먼은 경기 연착륙이다. 금리 내려야 잘못 인정 않는 학자들 조심하라. 금리 내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쪽팔렸죠. 작년에 2023년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 아니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을 하는 것도 틀렸지만은 예측하는 것도 지금까지 좀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주장을 했던 그대로 미안하긴 했지만 2023년에 예측했던 건 다 틀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가 꼭 주장했던 것은 그렇지만 미국이 경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핫했고 작년에 계속 핫했잖아요.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봐서는 더 이상의 밑에 아랫도리 이제 경기 침체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 연착륙이다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두 번째는 금리 그래서 내려야 한다. 연착륙, 경기 침체, 경착륙. 이런 것도 두 개 다 금리는 내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작자가 그 무슨 댓글에다 대고 작년에 5.25 때 두 번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두 번 더 올라간 거 맞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 맞은 게 아니고 느닷없이 3개월 전부터 한 번 듣고는 내릴 것이다. 더. 나는 6%까지 더 내릴 수도 있다. 이 상태, 경기가 좋은 상태로 간다면. 말 뒷말은 듣지도 않고 앞말만 대가리만 듣고는 두 번 더 올린다고 했다. 뒷말은 뭐가 나오는지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고용이 완전히 올라가는 방향성을 갖게 되면은 경기가 아직도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왜? 물가를 못 잡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은 얘기했는데 두 번 올린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게 뭔 소리라는 거야. 그따위로 공부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정말 짜증나서 진짜. 그러니까 니들이 그 방송 들을 적에 5.25에서 한 번 더 올라간 건 맞잖아.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은 얼마까지 오른다 그랬어? 7%까지 올랐어. 그럼 그건 맞았냐? 그런데 그 사람의 뒷얘기를 들어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목소리가 변합니다. 영원히 노래는 못하는 거죠, 저는. 소리만 조금 질러도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얘기를 쭉 읽고 분석하고 내가 이때는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방송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분석을 해야죠. 이때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갈 수 있으니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소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제 서서히 줄여야 되고 주식도 더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도 더 방향성 있게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결말이잖아.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됐어? 10월, 11월에 정말 물가를 잡지 못하고 CPI, PPI, PCE 근원 물가를 제대로 하나도 못 잡고 있다가 2년 이제 올 3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5.5로 가는 동안에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침체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겁이 확 나죠. 지금 또 올 새해가 되면서 더 겁이 나는 겁니다. 주식이 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서학개미니 뭐니 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랠리는커녕 푹 하고 올라갔다가 내가 투자 조심하라 그랬죠? 푹 하고 올라갔다가 서서히 슬쩍 빠지는 척하면서 슬쩍 올려놓고는 이러다가 지금 어저께 푹 떨어졌는데 감당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대선도 있고 올 11월에 그 바이든이 너무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를 계산을 해 보셨어요? 에? 블룸버그는 2023년 미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월스트리트가 틀렸다는 것을 연준이 증명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가는 정확히 1년 전에 먹구름처럼 밀려올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70에서 80%로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이 43%, S&P 500이 24% 상승할 것이라고 월가 전문가 대부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불황 없이 물가를 낮추면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 완화 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주도했던 매파인 짐 블라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퍼듀 대학교 총장으로 갔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우리나라의 매일경제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는 3에서 4% 수준을 유지하는 뉴 레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2%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레짐이라는 게 그 새로운 체제가 이제 갈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3, 4%는 금리가 낮습니까? 금리가 3%면 4%의 우리가 이자를 쓰는 겁니다. 공식적인 3, 40%에 4%에 3%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이자를 쓴다고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4%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가 금리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고 이를 두고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 교수입니다. 뉴욕 타임즈 기고에서 자신의 전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학자들을 조심하라. 자기는 인정을 했다 이거죠. 쪽팔리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 했고 나는 인정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학자 조심하라.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요.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비관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크루먼 교수는 미국이 소프트 랜딩을 달성했다면서 물가 안정이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재반등보다 경기 침체가 더 큰 위험으로 보인다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연준의 조속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더 경제가 악화가 되면 안 되니까 금리를 내려라.
1월에는 이제 동결이죠. 5.5 동결입니다. 나한테 질문했던 두 번 더 올린다 그런 건 뭡니까? 5.25에서 두 번 올린다고 했을 때 0.25 올렸으니까 5.5가 됐고 한 번 더 올리는 5.75 예측했던 한 번 더 올리는 여기에서 지금 노동, 고용이 줄어들면서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나라가 지금 전부 미국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구글을 비롯해 또 다시 실업자가 나오는 직원도 잘라버리는 일들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여기저기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해 미국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내다봤을 때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뒤에 얘기를 좀 들어. 뒤에 얘기를. 그래서 5.5로 이제 언제 예측을 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이 경제학 박사들도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틀린 것은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꼭 맞춰야 되고 못 맞추면은 하고 그렇게 그따위로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를 하지 말아요.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꼭 맞춰야 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방송 들으면 돼. 여기 와서 여러 잡소리 하지 말고 이거 나가도록 하세요. 그런데 레리 서머스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연준의 정말 최고가 됐었어야 됩니다. 이 집안을 보면은 전부 노벨 경제학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청문회 못하면 못 나오는 조국 같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태질 당하고 뒤가 구린 게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직을 못 맡아요. 교수나 해야지. 그래서 크루먼 교수 견해를 반박을 했습니다. 레리 서머스는 그는 경기 침체는 실질적 리스크라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이 주식시장 상승을 초래했다며 진단을 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경제 반응 속도가 느리다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여차하면 또 오를 수도 있다. 폴 뱅커 얘기했죠. 갑자기 금리 내렸다가 오르는 바람에 권총 차고 다니면서 20%까지 이자를 올렸습니다. 5.5가 아니고 20%. 그래서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총을 가지고 다닌 유명한 분이시죠. 지금 영웅이 돼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서서히 물가가 잡히면서 2%까지 내리면서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두 개의 전쟁 굉장히 지금 살벌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 레리 서머스 이분이 이렇게 두 개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정학적으로 오래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름값도 지금 굉장히 기름값이 안정적이죠. 60불까지도 내려간다. 거의 옛날처럼 가는 겁니다. 이제 미국 가면은 라스베가스 가면 이제 2불 50전에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그런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전쟁, 그래서 이런 유가 문제 이런 것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각자 경제 연착륙, 폴 크루먼 그리고 레리 서머스는 그거 아니다. 전쟁을 비롯한 여러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내기 전에는 유가, 기름도 그렇고 물가가 또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오를 수 있으니 금리에 대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는